양자 관련주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는 다시 고점에 물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공존하죠. 반갑습니다. 지난주 광통신 열풍 속에서도 양자 섹터의 급등을 정확히 예견했던 경제 사냥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광통신 다음 타자는 양자라고, 지금이 선취매 타이밍이라고 강조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드림 시큐리티와 ICTK, 엑스게이트가 나란히 상한가를 쳤고, 미 증시의 아이온Q, 이온Q 등 양자 종목들이 기록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자 테마의 급등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순식간에 30% 오르더니 곧장 40% 넘게 빠졌죠. 이번에도 반짝 유행 아닐까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가 단순한 기대감의 산물이었다면 지금은 AI가 실제로 보안을 뚫었고, 미 백악관과 한국과기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엔비디아가 전용 AI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대형 변수가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또 당하지만, 이해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선구안이 생깁니다. 오늘 짚어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해킹 성공이 가져온 판도 변화. 둘째, 엔비디아 이직 모델 발표가 반도체 시장에 미칠 파장. 셋째, 과거 테마와 이번 장세의 구조적 차이점입니다. 이 내용들을 명확히 숙지하신다면 양자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수익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든 팩트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미국의 AI 기업 엔트로픽이 개발한 미토스 모델이 스스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 해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지시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보안벽을 허문 것인데, 이는 정보보안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미 백악관의 사이버 안보 책임자션 케어크로스가 주요 은행장들과 보안 전문가들을 즉각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 15일 오전 한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또한 국내 보안 기업 대표들을 비공개로 불러 모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결국 양자 암호 기술이 테마주 영역을 벗어나 국가 안보 인프라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는 신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전까지 양자는 언젠가는 쓰일 미래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내연기관의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던 전기차처럼 말이죠. 하지만 AI가 실전 해킹 능력을 증명하면서 이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전기차로 치면 갑자기 원유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체제를 고민할 여유 없이 모두가 전기차 매장으로 뛰어가는 셈이죠. 이번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은 근거는 또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구글이 발표한 논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보안의 정점인 ECC256 암호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기존 예상치의 70% 수준까지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론적으로 200여 개의 큐비트만 확보되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보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전 세계 금융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 슈퍼컴퓨터로 풀려면 수십억 년이 걸린다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이 난공불락의 자물쇠가 단 몇 분 만에 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AI라는 창까지 더해져 기존의 방패들이 양방향에서 동시에 공략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이 위기 상황을 Q-Day라 선포하고 2033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에너지부 또한 관련 연구센터들의 8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요약하자면 AI 해킹 사례와 구글의 기술적 진보, 그리고 정부의 긴급 대응이 맞물리며 양자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인프라라는 개념이 실제 투자 시장에서 어떤 부를 창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U는 올해부터 전 회원국의 양자 내성 암호 도입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2027년까지 안보 시스템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삼성 SDS와 카이스트가 합작한 양자 내성 알고리즘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거대한 교체 수요만 수천조 원 규모입니다. 의무화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기업과 정부가 반드시 사야만 하는 강제적 시장이 열린 겁니다. 또한 양자는 보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에서도 양자 기술 없이는 한 단계 나아가기 힘듭니다. 현재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5년의 시간과 3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복잡한 분자 결합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슈퍼컴퓨터로도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이 방대한 연산을 단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의 시뮬레이션 기간을 수개월에서 단 며칠로 단축했습니다. 연산 속도를 20배나 끌어올린 것인데 이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벌어지는 혁명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배터리나 상온 초전도체 같은 꿈의 기술들이 왜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는지 아시나요? 물질을 배합하는 경우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수십억 개의 레고 블록 중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는 하나하나 일일이 조립해보며 대조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의 컴퓨팅 능력으로는 평생을 바쳐도 답을 낼 수 없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 모든 확률을 한꺼번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BMW는 양자 알고리즘을 도입해 부품 공급망 최적화에 성공했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자율주행 시각화 학습에 양자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주인공은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듯 젠슨 황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 세계의 자본이 이동합니다. 광통신 열풍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젠슨 황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빛의 속도를 구현할 광학 연결 기술을 언급하자마자 루멘텀과 코이런트의 주가는 폭등했고 국내 광통신 관련 종목들 또한 5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와 소름 돋게 일치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4일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 연산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AI 모델인 이징이심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3.8% 급등하며 시가총액 약 4조 76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9.1%라는 놀라운 상승폭을 보였고 AMD 역시 3.3%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그렇다면 이 이징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연산 오류를 수정하는 데 특화된 AI 모델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가 마주한 최대 난제는 연산 속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오답을 낼 확률도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계산해도 결과가 틀리면 무용지물이죠. 양자 컴퓨터가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시험에서 실수가 잦은 학생이라면 이징은 그 학생의 오답을 옆에서 꼼꼼히 잡아주는 일타 강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장비가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GPU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술이 서로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대세가 될 것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는 양자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양자와 함께 파이를 키우는 포지션을 선점했습니다. 이번 이징 모델의 발표가 그 전략적 구조를 입증한 셈입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행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열린 GTC 2026에서 NVQ라는 신기술을 공개하며 양자 프로세서와 AI 슈퍼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인터랙션하게 만드는 연결 고리를 선보였습니다. 젠슨 황은 이 기술을 로제타 스톤에 비유하며 의미를 부여했죠. 고대 이집트 문자를 풀어냈던 열쇠처럼 양자와 AI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잇는 교두보를 엔비디아가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아이온큐, 컨티뉴엄을 포함한 10여 개의 양자 전문 기업과 미국 국립연구소들이 이 생태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기업의 메시지와 실제 자본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투자 시그널입니다. 과거 광통신 때도 젠슨 황의 언급 이후 루멘텀 등의 6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탔습니다. 현재 양자 시장에서도 비전 제시, 모델 개발, 생태계 확장이라는 승리 공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대목을 짚어보죠.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기존 반도체 시장이 사장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양자 컴퓨터는 독자적으로 모든 연산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GPU가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보정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며 최종적인 연산 결과를 해석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GPU 없이는
양자 컴퓨터도 제 성능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자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GPU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둘째, GPU 수요가 지속되는 한 이를 뒷받침할 HBM 고대 역폭, 메모리의 수요 또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을 높이고 삼성전자가 3.6% 반등하며 양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양자 시대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 자산임을 인지하고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 시장 반응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양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시점에 반도체 섹터 역시 4.2% 급등했습니다. 양자가 오르면 반도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산업이 동행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상호 보완적 동반자인 셈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길 겁니다. 예전에도 양자 테마로 반도체가 잠시 올랐다가 거품이 빠진 적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번 양자 산업의 반등이 과거의 단순 테마 형성과 왜 구조적으로 다른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의 양자 테마가 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시죠. 주가가 하락한 시점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일정한 흐름이 보이거든요. 2025년 1월 젠슨 황이 양자 기술 대중화에 20년은 걸릴 거라 언급하자 관련 테마주들이 하루 만에 40%가량 폭락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정정하며 반등하나 싶더니 실체가 부족해 다시 주저앉았죠. 이런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기대감은 컸으나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실보다는 막연한 미래를 파는 단계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바뀐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AI를 활용한 해킹이 실제로 구현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양자 컴퓨터의 암호 해독 능력은 가설에 불과했으나 엔트로픽의 AI가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해킹에 성공한 겁니다. 양자의 위협이 이론을 넘어 현실이 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구글 역시 암호 해독 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문을 내놓았죠. 이제 AI와 양자라는 양대축이 동시에 기존 보안 체계를 위협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양자 보안이 언젠가 도입할 기술이 아니라 당장 구축해야 할 필수 기반 시설로 격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시장 테마주만 들썩였을 뿐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판도가 다릅니다. 백악관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주요 금융권 수장들을 긴급 소집했고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도 오늘 오전 보안업체 대표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2033년까지 양자 보안에 10억 달러 투입을 예고했으며 에너지부 또한 연구센터 5곳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한국도 2035년까지 양자칩 제조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5년 동안 미국의 2배에 달하는 15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패권 다툼으로 번진 양상입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기업의 실제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막연한 테마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본격적인 참전입니다. 관망세에 머물던 엔비디아가 이번에 양자 컴퓨팅 전용 AI 모델인 이징을 직접 공개하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보스턴에 연구소를 세우고 하버드와 MIT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나섰죠. 양자와 고전 컴퓨터를 잇는 소프트웨어인 쿠다큐를 상용화했으며 NVQ 링크를 통해 아이온큐나 퀀티넘 같은 주요 양자 기업들과 국가 연구소들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결합했습니다. 과거 젠슨 황이 광학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했을 때 많은 이들이 단순한 부품 이야기로 치부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현재 양자 시장에서도 그때와 같은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오르다 금세 꺾였다면 지금은 AI 해킹 실증, 정부의 예산 집행, 엔비디아의 생태계 확장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급이 달라진 겁니다. 다만 맹목적인 낙관은 위험합니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리스크 세 가지를 짚어보죠. 첫째는 급등 이후의 가격 조정 가능성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더라도 내일 당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양자 관련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2021년 아이온큐 상장 당시에도
단기간에 4배 가까이 치솟았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사례가 있죠. 산업의 구조가 개선된 것과 당장의 주가 흐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테마주와 실적주의, 옥석 가리기입니다. 급등하는 종목 중 실제 양자 암호 분야에서 매출을 내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겉모습만 양자인 종목을 걸러내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술 방식 간의 주도권 경쟁입니다. 현재 초전도, 이온 트랩 등 여러 방식이 표준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기술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방식에 올인하는 것은 큰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 속에서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할까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정부와의 실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부 발주야말로 단순 테마와 진짜 수혜주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과기부의 비공개 소집은 본격적인 사업 발주의 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역시 정부가 주요 양자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행보를 주시하십시오. 이번 이징 발표 이후 후속 모델이 나오는지, 파트너십이 얼마나 확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광통신 산업의 전례를 볼 때 엔비디아의 투자 속도가 곧 주가의 방향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의 매출 성장세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온큐의 경우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1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며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장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랠리의 신호탄이겠지만 주춤한다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짚어드린 3가지 핵심 지표 중 이미 2가지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발표를 통해 빅테크들의 양자 투자 확대가 입증되었고, 백악관과 과기부의 긴급 공조가 시작되면서 정부 주도의 움직임 또한 가시화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거시적 구조를 분석했기에 가능했던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월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가 언급한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양자 컴퓨팅의 상업적 활용 시기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로 바짝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양자는 단순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맥킨지는 2040년 무렵 양자 관련 시장 규모가 약 500억 달러, 한화로 170조 원이라는 거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1.6%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가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 즉 스마트머니의 시각입니다.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양자 컴퓨터가 완벽하게 구동되는 시점은 2029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IBM은 2029년까지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공식 선언했고, 아이온큐 역시 2028년을 핵심 성능 달성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술이 완성되는 그날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3년 앞서 선반영되기 마련이죠. 과거 광통신 사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술이 100% 완성된 시점에 주가가 폭등한 것이 아닙니다. 젠슨 황이 비전을 제시하고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한 그 찰나의 순간에 주가는 먼저 폭발했습니다. 양자 역시 같은 궤적으로 본다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가 본격적인 랠리 구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시야를 더 넓혀서 거대한 흐름을 봅시다. 광통신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초고속도로를 닦은 것이라면 양자는 그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의 엔진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혁명입니다. 신약 개발, 차세대 배터리, 보안, 에너지 분야 등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할 완전히 새로운 동력원인 셈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판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삼성 SDS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양자 보안 기술이 국가 표준으로 선정되었고, 미국의 아이온큐는 한국에 직접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 또한 2035년까지 양자칩 분야 세계 1위라는 원대한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마티니스는 현재 양자 산업을 1960년대 반도체 태동기에 비유했습니다. 인텔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대중은 무관심했죠. 하지만 당시에 과감히 진입했던 이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양자 관련주의 상승은 이전의 일시적인 흐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AI 해킹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양자 암호 체계가 국가 안보의 필수 인프라로 격상되었고 실질적인 정부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직접적인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의 상한가가 아니라 이 구조가 광통신 때의 성공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젠슨 황이 방향을 가리키면 자본이 쏠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지금 양자 시장에서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실제 정부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단순한 테마주와 실질적인 실적주가 확연히 갈릴 것입니다. 정부 발주 소식이 들려오는 종목이 진정한 수혜주입니다. 이 명확한 기준만 견지하신다면 결코 시장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투자 과정에서 가장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경제 사냥꾼이 모든 댓글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영상으로 해답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급 정보들을 매일 빠짐없이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큰 부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